반갑습니다. 자평진전 심효점 선생의 원문 위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명리학계에서 특히 이제 석사 박사 공부하고 계신 분들 우리 어떤 논문들이 더 있으면 좋겠냐 하는 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먼저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도 순으로 한 건 아니니까 어,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춘술과 동지술에 대한 연구. 입춘동지는 24절기 중에 하나인데, 그죠? 이거는 결국은 우리 사주명리학은 천문역법 체계입니다. 육식갑자로 표현된 동양의 천문역법이 계속 변천 과정을 겪습니다. 그죠? 개정이 되고 새로 개력이 되고 하는데 그럴 때 이 입춘설과 동지설에 대한 연구인데 이 동지설로 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 이거 황제 적인년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사갑자죠. 갑자 사주가 나오게 되는데 입춘설은 그렇게 안 되죠. 둔갑법에 의해서 이제 갑자 연에 해당될 때는 이 자월이 들어오면 이 병자월이 들어옵니다. 병자월이. 둔월법에서, 그죠? 그래서, 안 나오는데, 이게 한 10년 전에 대전 지역에서 이제 모 단체에서 이 동지서를 주장을 하면서, 여태까지 입춘술로 보아온 이 사주 역법 체계가 전부 잘못되었다 하면서, 한번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논문으로 나온 게 없고, 한번 정리를 제대로 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논문에 글씨 쓰신 분은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절기의 한국적 적용. 결국 이게 절기는 우리 그 화북 지역에서 중국 화북 지역에서 나왔던 건데, 그죠? 이게 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거는 우리 한국에서는 좀 다르게 적용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국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 이 위도 차이에 따른 어떤 그런 거겠죠. 자, 그거하고 연결돼서 또 이제 시간의 개념도 있습니다. 이 시간은 뭐 제일 먼저 우리 지금 많이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 진시 개념은 특정한 지역에서 태양이 남중했을 때의 시간을 쓰는 게 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표준시 개념은 지구 전체를 경도로 이렇게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35도, 일본 동경 135도 지역을 지나가는 시간을 표준시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동경이 도쿄가 아니고 일본이 이제 아카시라는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게 표준시죠. 이 진시와 표준시 개념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127.5도를 지나가니까 시간의 개념을 127.5도로 잡고 간 적이 대한제국 때 뭐 이승만 정권 때 이렇게 좀 있었는데 오늘날은 이제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떠나서 또 이제 야자시 조자시도 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야자시 조자시 문제하고 일의 붕괴는 특히 자시생들한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떤 게 맞다 하고 주장한 건 없습니다. 계속 나누어져 가지고 학자들마다 술사들마다 이렇게 나누어 쓰고 있죠. 예, 이게 뭐 주장이 워낙 팽팽하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당사자들한테 맡겨놓고 있는 실정인데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원률 분야와 지장간인데 이 원률 분야와 지장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자평진전에서는 격국을 잡을 때 원률 분야로 잡는 게 아니고 지장간으로 잡죠. 이 원률 분야와 지장간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혼용이 되면서 진행이 되어 와가지고 지금은 오늘날 뭐 누구한테든 원률 분야와 지장간을 구분할 수 있냐면 같이 쓰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다릅니다. 엄연하게 다릅니다. 이 원률 분야는 월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월을 기준으로 봐가지고 한 달 30일 안에 어떤 천간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가를 날짜로 표시되어 있는 게 월일 분야죠. 그리고 지장간은 이게 신법 사주학으로 넘어오면서 삼명, 그러니까 삼재 사상을 표방을 하는데 주역의 삼재 사상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천원, 지원, 인원 해가지고 고법에서는 이게 천간이 천원, 지지가 지원, 그 다음에 나범이
인원이었습니다. 근데 신법에서는 이 나범이 없어지죠. 없어지고 대신 들어온 게 이 지장간입니다. 그렇다고 지장간이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원률 분야에서 따고 거죠. 따왔는데 그 개념이 다릅니다.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논문이 한두 개 나와 있는데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원령의 관점에서 본 자평진전 적천수 공통보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제 이게 일간 위주로 들어오면서 원령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이 원령은 우리가 사주팔자의 그 사람의 운명에 있어서 한난조섭을 결정하고 있는 자리고 거기서 격국이 정해집니다. 격국용신이 정해지기 때문에 중요한데 어떤 체계 이론 체계가 더 중요시하게 보느냐 공통보감이죠. 이 공통보감이 상대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제 조후론이기 때문에 한난조섭을 굉장히 따지니까 원율 분야의 개념이 도입되어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상대적인 거는 이제 자평진전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적천수는 이제 원령 외에서 뭐 종격이라든지 확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상관격 뭐 이런 것들이 다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령을 제일 중요시하지 않는 이론 체계가 적천수 계열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자평진전 하면 이제 격국론을 대표하는 책이다. 그 다음에 적천수 하면 기세론을 대표하는 책이다. 공통보감은 조후론을 대표하는 책이다. 뭐 이 정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격국론은 여러분들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자평진전이 진짜 진수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격국이론의 다양성, 뭐, 이거는 이제 여기서 연원돼 갖고 나오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고, 석박사 논문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자평진전 심여점 선생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부분들이 오류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육식갑자 연원과 사주명리학에 적용된, 시기. 자, 육식갑자는 우리가, 우리 중국 그 역사를 볼 때 하은주 시대가 있었죠. 하은주 시대에서 이 은나라, 즉 상나라에서 임금들의 이름을 전부 천간, 10천간의 글자를 차용해서 썼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 육식갑자에 육식갑자란 글자가 각골문, 상나라의 각골문에서 전부 다 나와 있죠. 1899년에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 동작빈이나 왕구교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각골문에서 유명하신 분들인데, 그렇다고 그 상나라 때 이 육식갑자의 체계가 완비되어 가지고 오늘날 쓰이고 있는 이 육식갑자의 개념이나 그 내용을 다 함의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죠. 그때 사용했던 이것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역법이 발달하면서 이게 순수하게 육식갑자 날짜를 카운트하는 도구였는데 천문학이 발달하고 이 사상 철학 체계가 발달하고 명리 사상이 발달하면서 이걸 차용해서 거기에 음양오행을 담고 명리 이론으로 발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규명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몇 개의 논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양과 오행의 기원과 발전, 그리고 음양과 오행의 결합. 자, 음양과 오행은 본래 음양 오행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음양 따로 오행 따로였어요. 그래서 이게 전국시대 때 추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합쳐지죠. 그런데 이 오행은 이제 중국 그 동북 지역, 북동 지역, 우리나라 쪽 지역이죠. 연나라, 제나라 있는 그 지역에서 제나라의 직화학파에서 발달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음양은 중국 남쪽이죠. 초나라 쪽에서 발달되고 주역이라는 개념이 이제 중국 서북 지역 이렇게 있었죠. 예, 그러다가 전국시대 혼란에서 이 사상들이 섞입니다. 전쟁통에. 그러면서 추연이 음양오행을 결합해가지고 오덕종시설이라는 게 남아있죠. 추연에. 예, 이런 것들은 기존에 이제 동양 철학계에서 논문이 굉장히 많고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론들을 좀 차용을 해가지고 현대적으로 좀 써야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맛배기로 잠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다시 연결시켜서 하도록 할게요.